수도권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될 예정입니다. 노선을 없애버리면은 억수로 불편하죠. 안 그래도 저희 서민들 살기가 힘드는데. KTX 개통에 따른 승객 감소 때문인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현대중공업도 1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등 핵심 시설을 국산 부품으로 제작해 한국 우주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공금 횡령 혐의로 어촌 계장이 입건되는 등 어촌계 공금을 둘러싼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 상익에 판매한 외제 승용차를 훔쳐 다시 판 30대가 구속됐습니다. 201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면서 치열한 입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점수대별 입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태화로 보건공사가 기초공사를 마치고 누각공사가 본격화됩니다. 내년 10월이면 복원된 태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언양과 수도권 연결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가 다음 달부터 노선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KTX의 손님을 빼앗겨 적자라는 주장인데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2만 6천여 울주군 서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다음 달 1일부터 언양과 동서울, 안산, 수원 등을 연결하던 하루 20편의 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될 예정입니다. 경남 고속이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승객수 감소로 적자가 난다며 운행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KTX 연전에 생기고 난 뒤부터 언양에서는 안 타거나 한 명 타고 내려오고 양산에서는 좌석이 없어가지고 부산으로 택 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이용객들은 노선이 폐지되면 두세 번 차를 갈아타고 신봉 로타리까지 가야 한다며 일방적인 노선 폐지에 반대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선을 없애버리면은 억수로 불편하죠. 안 그래도 저희 서민들 살기가 힘드는데 이제 노선까지 없애면은 정말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측은 해당 노선에 2,000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적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버스인지. 경남고속의 일방적인 노선 폐지라는 얘기인데 경상남도는 이미 노선 폐지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동서울 등 수도권을 운행하는 노선은 울주군 서부권 지역 구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만일 이 노선이 폐지될 경우 이곳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내년에는 수능 시험까지 개편돼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떠들썩하던 고3 교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수험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계산기로 평균 점수도 내보고 영역별 점수도 꼼꼼히 따져보는 수험생들의 표정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예상한 만큼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되는 건 없고요.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학 성적이 좀 낮게 나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울산 지역 수험생은 모두 14,000여 명. 올해 정시 모집의 경우 예년에 비해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내년에 수능 시험이 개편되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전략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만큼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살펴 지원해야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지 100분위 1을 적용하는지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산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을, 내신 성적이 나쁘다면 수능 100% 전형이나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능 총점이나 전체 등급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학별 입시 여건에 따른 맞춤식 전형이 필요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상위권은 소신 지원을, 중하위권은 안정적인 하향 지원이 유리하다고 충고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내일 오후 발사될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의 모습입니다.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신기원을 이루는 역사적인 일인데요. 지역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나로호 발사의 핵심 설비인 발사대를 만들어 당당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차영만 기자입니다. 길이 33m, 무게 140톤의 나로호가 솟아오르면서 거대한 화염이 분출됩니다. 이때의 발사체 하부 온도는 섭씨 3000도. 곧바로 발사대에서 초당 900리터의 물이 살포돼 온도를 450도 이하로 낮추면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진동을 흡수합니다.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배관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같은 핵심 시설 제작에 현대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료와 전원 등을 공급하는 발사대는 물론 발사를 지지하는 패드와 로켓을 세우는 이렉터, 지하 3층 규모의 연료 저장 탱크, 그리고 전체를 통제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등 이 같은 공정 하나하나가 모두 첫 시도였지만 현대중공업은 공정의 75%인 16,000여 개 부품을 모두 자체 제작해냈습니다. 특히 조선과 해양 플랜터 등에서 쌓은 첨단의 기술력으로 대기업의 400배를 견디하는 배관 특수 용접을 완벽히 처리해 러시아 기술진도 놀랐습니다. 세계 13번째의 발사대 보유 국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의 그 항공 우주 산업 분야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조선 산업을 주도해온 현대중공업이 항공 우주 분야 등 국가의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생만입니다. 울주군의 한 어촌 개장에 어촌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입건됐습니다. 해경은 다른 어촌개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명의 개원이 소속된 울주군의 한 어촌개. 이곳 어촌개장 40살 강모 씨는 어촌개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가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어촌개 업무 활동을 위한 특별 판공비를 자신의 식당 운영비와 개인 카드 대금, 자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쓴 겁니다. 어촌개에서 내 쓰라고 줬기 때문에 썼는데 잠깐 나가는 해도 되면 이런 운영은 있어. 지난 19일엔 태안에서 공금 2억 원을 횡령한 어촌개장이 입건되는 등 어촌개 공금을 두고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촌개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건 대부분의 어촌개가 마을 계중 형태로 운영돼 공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어촌개에선 공금 유용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개 재정 감시를 위해 행해지는 대의원들의 자체 감사와 수협의 연말 감사 역시 형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어촌 지역에 사람끼리 모임 개종을 하는데 수협이 부차진 않죠. 하지만 해경은 수익금과 각종 피해 보상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어촌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해당 어촌계뿐만 아니고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 같은 공금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어촌계는 모두 33곳. 돈과 이권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태화루의 복원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내년 10월에는 누각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태화루 본루를 지탱하는 석재 기둥인 장주 초석 40개가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가져온 화강석의 이 기둥은 한 개의 무게가 무려 7톤. 기둥 부식을 막고 웅장함과 안정성을 충족하기 위해 목재 기둥 대신 경회루와 촉성루처럼 돌 기둥을 선택했습니다. 나무 기둥을 하면 부식의 진행이 빠르겠죠. 그러면 늘 보수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초석을 사용하면 비바람이 어지간히 뿌려가지고는 부식이 안 되죠. 내년 2월부터는 대들보와 추녀, 바닥 등 태화루의 목재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태화루 복원에 필요한 소나무 가운데 88%는 국산으로 확보했으며 목재 조립이 끝나면 기와와 단청 작업을 시작해 내년 10월쯤
태화루 본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른 루의 장점과 그리고 또 현대적인 그런 어떤 미적인 그런 감각도 살리고 또 가장 도심에 접근에 있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태화루가 건립되면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야간 조명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1400년 전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돼 영남 3루의 하나로 꼽혔던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탔습니다. 보건사업비 506억 원 중 S-오일이 건립비용 100억 원을 기부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14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자 울산시 의원들이 회의장 대신 학교를 향했습니다. 예산 책자만 보는 심의 대신에 학교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 첫날,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회의장 대신 울산여고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천장 흡음재 공사에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은 천장만 해가지고 예산이 왔었거든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더니 유치원만 보면 이래가지고 유습을 하겠어요, 아이들. 같은 시각 다른 교육위원들은 옥서 초등학교를 찾아 보건실 설치 여부를 점검했고 정찬모 교육위원장도 성광여고 등을 직접 방문해 음수기 설치 현황을 알아보고 예산 배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이틀 동안 울산 지역 34개 학교를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실지보다도 더 부풀려져 있지 않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또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불급한 예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나왔습니다. 회의장만 지키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의정은 내실 있는 예산 심의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비정규직 보호 안건들이 울산시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거나 의결이 연기됐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도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고용하도록 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다음 달 20일에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모레 울산에서 출근길 유세에 나선 뒤에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내일 오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르면 다음 주쯤 울산을 찾아 한국노총 등을 방문하고 노동계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중구 성남동에, 전세 가격은 중구 유곡동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성남동은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990만 원에 달해 1위에 올랐으며 중구 유곡동과 남구 신정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유곡동이 630만 원으로 최고치를 보이면서 가장 낮은 울주군 상북면 158만 원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중구 지역의 주상복합 등 새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많은 남구 지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 울산 사업장과 연계해 첨단 업종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입니다. 내년에 하이테크밸리를 착공하려던 울산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올해 책정된 예산도 삭감하거나 2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삼성의 미래성장 업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외 경기 여건도 불투명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운 노조와의 갈등으로 1년째 개점 휴업 상태인 울산시랑 다영 GLS 부두를 국가 귀속 부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항만청 관계자는 국가 귀속 부두로 전환하고 취급 화물 확대를 위해 항만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 GLS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소유하려면 당장 매립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서 현실성이 없고 국가 귀속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효문공단 내 공장 부지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는 UBC의 보도와 관련해 북구청이 토지 소유주인 유성에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유성 측에 요구하고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 측은 땅을 구입할 당시 이전 소유주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주군 청량면 윤리 보금자리 주택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며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업체가 형식적으로 방진막을 설치해 분진 피해가 크고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20여 가구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벌였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8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가 차선을 갑자기 바꿔 끼어든 오토바이를 추돌했더라도 차선 변경을 예견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버스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팔았던 승용차를 다시 훔친 32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4,500만 원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았다가 사흘 뒤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반납하지 않은 열쇠로 자신이 판 차량을 훔쳐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남구 상계동 상계저수지 앞 도로에서 6톤 트럭을 몰던 47살 김모 씨가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4살 권모 씨를 들이받아 권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3년도 희망나눔 캠페인 목표액을 34억 원으로 정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 모금 실적 32억 원보다 6% 증가한 것으로 개인 기부와 이벤트 그리고 특별 모금 활동으로 참여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공동모금회는 모레 시청에서 나눔 캠페인 온도탑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2012 AFC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 현대가 내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FC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울산 현대는 대회 우승으로 클럽상 수상이 확실한 가운데 이근호 선수와 김호근 감독도 각각 올해의 선수상과 감독상 수상이 유력합니다. UBC 울산 방송이 창사 15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환경특집 2부작 자원순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방통위는 김태훈 PD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순환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산업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산업관광 거점지구 조성과 인프라 정비 등 4대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제시된 계획을 다음 달 수립될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구 성남동에서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념식에 이어 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며 홍보용품도 배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북구 달천동 그린카운티 2차 아파트를 올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투명한 회계관리와 지하주차장 절전기구 설치, 가구별 수돗물 절수기 설치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